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인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신 SBS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노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휴대폰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이 노이다라는 곳이 뉴델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도시인데요. 차로 대략 한 40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다 겐지스강 연안에 있는 건데 우리로 생각하신다면은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서 한 30-40분 쭉 가는 곳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삼성전자의 기존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돈 7천억 원을 들여서 증축, 신축해서 준공식을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인도로서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The World's Largest Mobile Factory 이렇게 돼 있는 그 문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실제로 2016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를 직접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나서 이 공장을 더 확대해서 신축 준공한다 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 이때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 해외 순방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실이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모디 총리와 함께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에 노이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축사를 하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이다 공장 준공식 축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의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로 이어져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실이 더욱 커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공한 노이다 공장이 인도와 한국 간 상생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민들이 현대차를 타고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인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준공식 자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두 사람이 만날 때의 모습이 과연 어땠습니까? 네, 그 화면이 아마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그 화면의 가장 상징성 있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준공식장에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서너 번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행사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영접을 안내하는 그런 순서가 계속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5분간 접견, 그러니까 일종의 면담식 접견이죠. 그것이 있었는데 요 5분에서 7분 동안 이루어졌던 요 과정, 그러니까 인사, 악수, 대통령의 웃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 영접 안내, 5분간의 접견, 이 부분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준공식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옆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옆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옆에 김현종 본부장이 자리하고 있고, 테이프 커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테이프 커팅 막 하고 두 정상이 또 악수를 하고, 이 모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미국 인도 정상회담에서 또 강하게 악수한 것으로 또 아주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악수에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런 악수를 했던 정상으로 유명한데, 조금 전에 처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는 장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문신 논설위원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차에서 내릴 때 저도 한번 세봤습니다. 자, 차에서 내립니다. 한 번 절하고요. 두 번째 인사하고, 세 번째 인사하고, 네 번째 인사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네 번째 인사라고 표정은 상당히 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이 장면 말고도 말이죠. 따로 5분 동안 뭐 개별 면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그 이제 실내 행사, 그러니까 이제 축사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행사인데 이 두 자리에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요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한 내용 요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뭐 그래픽이 있으면은 나오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나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통령이 오셔서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는데 결국 그 기대가 크다, 큰 힘이 됐다. 이 두 단어가 함축적으로 두 사람 간의 오간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이한 것은 요 면담이 두 사람만의 면담이 아니고 삼성 측에서는 서남아시아를 총괄하는 홍현칠 부사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 비서관 이렇게 배석을 했습니다. 이 배석의 의미는 뭐 다른 의미보다도 만남 때 오간 얘기들 이런 것들이 혹시 행여나 또 다른 억측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확산될 것을 약간 좀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이른바 독대 이거에 대해서 그 법적, 사법적 논쟁이 계속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학습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배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전환점 아니냐. 뭐 이런 언론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기업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그 만남 자체가 좀 파격적이고 관심을 모았던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삼성그룹 관련 일정으로는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도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점인데 일단 그 인사, 악수, 접견 이런 걸로 이뤄지는 그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기업 때리기, 뭐 혼내주기, 길들이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과 함께하기 또는 뭐 호흡 맞추기 뭐 이런 쪽에 일단 친시장적이라 그럴까요, 친기업적이라 그럴까요,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좀 선회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른바 소득 그 주도 성장 이것의 이론적 이반자라고 할 수 있는 홍장표 경제수석을 사실상 문책성 경질한 그 직후라는 점 이런 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해석을 낳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청와대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오면 왜 안 되는 것이냐.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해가지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같은 삼성 관련 문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건과는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적으로도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번 그 사안을 나름대로 특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꾸로 진보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계속 구속돼 있었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고 풀려났단 말이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현재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 있는 기업의 실질적 총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판적인 것은 오히려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자칫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 그 삼성 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 부족 이미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런 것을 주는 그런 부차적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 진영 내에서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는 분리해서 특히 정치적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라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전 개별 면담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날이 더워서 먼저 와서 넥타이도 좀 풀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에 들어오시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예정이 없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문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해석은 좀 자제해 달라. 그냥 인도에 갔고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일정에 참석을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왔으니까는 당연히 그냥 만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김정수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른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김정수 여사가 소화한 일정 보면은 주로 K-팝, 한류 이런 일정을 좀 많이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K-팝 콘테스트 하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뉴델리 국립공연장인데 여기 한국문화원이 이거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2012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 13, 14, 15, 16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5회째가 되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의 그 콘테스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역 예선을 거쳐서 22개 팀이 올라와서 최종 콘테스트를 하는 그런 일종의 K-팝과 관련된 그런 한류죠 일종의 행사였고 인도 문화부 장관이 영접을 했고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하트로다가 표시를 자기의 감정을 표시해 준다든가 또는 같이 노래가 나올 때는 춤을 추면서 흥을 같이 북돋아 준다든가 이런 화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 일정 한국 인도 정상회담 하고 나서는 바로 싱가포르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인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 이제 싱가포르로 이동을 합니다. 싱가포르로 이동을 해서 내일은 이제 특별한 일정보다는 그냥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레 예정이 돼 있고요. 리 시엔룽 총리하고 예정이 돼 있고 13일 날 싱가포르 렉처라고 하는 강연회를 통해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번영의 구상을 밝힐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예,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신 위원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조금 전에 지금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전에 말이죠. 김정숙 여사 영상 준비가 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떤 일정 소화했는지 왜 흥이 많은 영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한국의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K-팝 한류 열풍의 김정숙 여사도 함께했습니다.